저는 어디를 주로? 네, 네, 네.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그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이제 먹어서 몸에 좋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품종을 이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바이오 하는 회사 또 제약 회사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농산물로 소비되는 종자를 이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먹어서 치료가 되는 그런 기능적인 제약, 그 다음에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의 그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품종들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종면은 다양한 그런 기능성 소재들이 유전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자원을 활용을 해서 농가 재배용을 위주로 이제 해온 것이 지금까지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그런 기능성 산업, 식품 산업, 제약 산업, 치유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자 개발 이런 것들로 지금 방향을 조금 이제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미인 풋고추 같은 것들은 이제 4개의 풋고추가 당뇨 알약 하나 40mg 뭐 말씀을 드리면 독일 바이에르 제약회사 아카보스라는 그 알약 40mg 하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풋고추를 식사 때마다 이렇게 4~5개 드시면서 이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오는 것이 이제 그 캐베진이라는 그 약인데 그런 것들이 양배추에 이제 많이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배추에 이제 비타민 뭐 K나 U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설포라펜이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브로콜리하고 같이 이제 교배해서 종간 잡종을 해봤더니 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러면 그런 품종을 이제 제약회사나 건강보조식품 하는 바이오 회사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농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산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상추 같은 것을 그 유전자원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잠이 잘 오는 상추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리 새싹 분말이 뭐 혈압에 좋다,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뭐 우리가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새싹 채소 중에 보리 새싹 분말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그 판매 활동을 해봤어요, 저희가. 근데 뭐 열심히 해도 최대치가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제품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바이오 회사들이 그런 제품을 만나서 이제 마케팅을 잘 하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을 약 1,700억을 연간 올리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저렇게도 높일 수가 있나 해서 이제 그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런 시장을 조사하다 보니 우리가 순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 개발도 좋지만 저렇게 기능적인 품종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이종 업종 간에 협업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예. 네네. 그쪽에 연구를 늘리고 연구원들한테도 우리가 뭐 도마도가 뭐 리코핀 함량이 많은 도마도, 또 루테인 그 함량이 많은 도마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도마도에서 뭐 리코핀이나 루테인을 그 함유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것들을 연구원들하고 협업을 하여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설포라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브로콜리에 많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을 가지고 그 설포라펜을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약처럼 공급을 한다. 그런 것들이 뭐 오랫동안 돼 와서 우리도 브로콜리 속에 그 설포라펜 함량이 많은 제품들이 있는가, 오랜 유전자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왔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농사 짓는 품종 중에 그런 것이 이제 있는 품종,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농산물 홍보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약회사나 뭐 바이오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차제에 했는데, 그동안도 국가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기능성 물질에 대한 농산물, 그런 내용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산업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좀 도와주면 어쩔까 해서, 또 저희가 이제 김제에 이제 시드밸리라는 것이 있어요. 민간 그 육종 연구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익산에 이제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의 회의가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2년 1월 6일 날 이제 저 혼자 나홀로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죠. 근데 종자 산업, 특히 그 종자 회사는 그렇게 그 스타트업 하는 아이템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최소한 300~400억 정도 그걸이 있어야 종자 산업을 시작해 볼까 하는 것이고, 또 종자 산업은 거의 다 M&A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창업을 한 거죠. 그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 뭐 종자도 오대 메이커, 농약도 오대 메이커, 비료도 오대 메이커 해서 그 5범주의 회사들 말고 새로 뭐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금기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이제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저희가 성공하면은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을 할 텐데, 이런 사례는 빨리 꺼야 된다는, 불을 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지 않고, 저희는 조금 있으면 곧 문 닫을 애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종자 산업이란 것이 있을까? 나 홀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있을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허브란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허브 씨앗을 가져다가 한번 시장을 개척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는 그 수많은 샐러드들이 있는데 이런 샐러드를 가지고 쌈밥을 한번 해보면 어쩔까? 쌈밥 식당을 한번 개척해 보면 어쩔까? 그래서 이제 남이 하지 않는 채소만 골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이너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틈새 작물을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잣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앞으로 키워 나갈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그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일본어, 영어를 구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출에 이제 목표를 두고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 국내 종자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그래서 이제 그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이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것만 이제 하는데 그것들이 수출로 시장을 개척하려면 3 내지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 품종도 사서 샘플로 외국에 시험 재배를 보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육종이란 건 어떤 것인가 해서 이제 몰래 준비를 해서 수출 시장을 이제 뚫어왔죠. 그래서 허브란 것이 좀 알려지고 또 쌈밥 채소가 이제 많이 불이 붙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종잣돈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스마트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받았죠. 가락시장 상인분들이나 또 농사를 해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쌈채소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좀 공장형으로 조그마한 공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싹채소를 그 당시에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새싹은 그 당시 무순이라고 무싹, 그 다음에 채식을 선호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알팔파 싹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쌈채소를 가지고 하면서 모두 미어야 어울리더라 이게. 그래서 쌈채소도 100에서 200여 가지를 막 급속도로 아이템을 형성을 하면서 품목을 추가해 가면서 새싹도 모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로 브로콜리 싹이 그렇게 좋은지 우리 몸에 좋고 또 암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러 갔었죠. 그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 브로콜리가 그렇게 좋다 새싹이. 그리고 또 밀싹을 소개해 주셔서 밀싹 농장들도 쭉 들러보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새싹 채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새싹 채소가 또 아주 빨리 붐을 탔어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제가 그 벌티모어라는 미국 도시를 찾아가 가지고 배우고 또 그 이런 미국의 여러 종자 회사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해서 이제 새싹 채소가 정말 좋구나 해서 다양한 새싹을 가지고 해서 지금 결혼식 뷔페 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다양한 새싹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싹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새싹 비빔밥 이런 것을 드시면서 뭐 보리새싹 비빔밥 이런 거 드시면서 좀 이파리가 큰 것을 그래서 쌈채소를 썰어서 이제 섞어봤더니 그 소비자들이
좀 이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쌈 채소보다는 작고 새싹보다는 크고 해서 이제 어린잎 채소, 그 베이비 리프라는 것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이비 리프를 이제 시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잎 채소 시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배추가 한 포기가 되려면 100장의 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데 100장의 잎이로 성숙하게 되려면 농약을 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농약 없이는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러면 몇 장이 되면 그러면 벌레가 안 오나. 그래 이제 10장이랄지 뭐 15장이랄지 벌레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어린잎 채소를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양한 샐러드 채소, 또 배추과 채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린잎 채소로 개발을 하는데, 일본이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품종들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종자 가격을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나 종자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걸 한국에서 좀 해갖고 코리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패니즈라는 것이 자꾸 영문에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채소 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잎 채소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모두 자색하고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죠. 꽃가루 교배를 통해서. 그랬더니 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 미국, 대만 이런 데서 수출을 해라, 이 종자를. 그래서 종자 가격도 이렇게 비싸게 해도 된다, 이것은. 그래서 기존 사용하던 종자 가격의 10배로 형성을 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국내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소량을 이렇게 섞으세요. 종자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 개척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가 그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고, 이제 그 수출 시장을 형성해 가는데 이제 양배추의 1인자가 돼야 됐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양배추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 가장 제 목표는 양배추하고 도마도인데, 도마도는 기술력도 우리가 부족했고 또 연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양배추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해외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양배추 시장을 만들었고,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아시아 종묘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국내 시장을 서서히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조그만 비료 회사 들어가서 비료 영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대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논문 쓸 때쯤에는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논문을 준비해서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직업을 알아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종묘라는 데서 모집을 한다 해갖고 이제 응모를 해서 서울종묘를 갔더니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여러 부서를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회사는 그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종자 생산 분야, 또 종자를 생산해 오면
그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분야.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이제 종자 엄마 아빠를 이렇게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는 분야. 또 이런 품종이 만들어졌으면 이 품종이 좋습니다 하고 농가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재배 시험을 하고 또 이제 기술 지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종자를 생산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일주일, 이주일 하고 와라. 그러면 또 이제 거기 가서 종자 생산 현장을 돌고 종자를 이렇게 생산해 온 것을 검사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만두라는 건가? 예. 나는 전공이 없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쪽 회사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의학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것부터 활용을 하자 해서 이제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종자를 수출하러 다녔죠. 그랬는데 그 직장 분위기가 저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바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년간만 나가 더 있고 더 이상은 근무를 안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을 딱 채우고 인수인계자한테 인수를 하고 그만뒀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만두고 나니 저희가 일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둘 때 엄청 저 울었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어린 생각인데도 한 번도 제가 직원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내 거다. 내가 사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좀 네가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파트 한 채가 비쌌어요.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떠나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 이제 그 합류를 못 했는데 그랬는데 막 다시 잡으러 다녀. 꼭 네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종자 이 분야의 일이란 것은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익숙해지는데도 오래 걸리죠. 그런 기술을 터득하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활동했던 반경이 이렇게 신입을 데려와서 키우는 데는 3, 4년이 또 걸린다는 생각이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이지. 그래서 그때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피하다 보니까 건축 현장에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 번은 합자 회사를 하자고 선배님이 그 직장 선배님이 한번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저는 그때 동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료도 조금 가져가고 직원들을 많이 주고 해서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익을 몇 년 후에 나눠갖자. 지금 나눠가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정산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래서 합자란 것은 그 당시에 안 된다. 정말 안 된갑다. 그만두고 창업을 해버렸죠, 그냥. 이제 제가 양배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장 개척을 해오면서 국가에서 또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좋은 사업을 10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수박의 전문가, 뭐 고추의 전문가,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그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해서 이제 그 시장을 넓히다 보니 이제 잎채소는 한국이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뭐 양배추, 브로콜리, 무, 배추, 뭐 청경채 이런 것은. 그런데 이제 열매 채소는 이제 추운 겨울에는 연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3, 40억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1모작 또는 2모작 하는데 그쪽에 가서 3, 4모작을 더 하자. 그러면 10년으로 따지면 남들보다 3, 40년을 앞서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시장을 넓히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고추, 또 뭐 파프리카, 미니 파프리카, 수박, 멜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오이 같은 거 빨리빨리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추 같은 것은 국내용 고추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용 고추도 신품종들이 꽤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품종을 육성할 때 수량성 이런 거 상품성을 많이 봤는데 이상 기후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병에 강한 품종. 근데 이제 또 어떤 그 뭐 탄저병이면 탄저병, 역병이면 역병에 이렇게 그 강한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복합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산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동안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수박 품종도 많이 좋아져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이제 청경채 같은 것은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품종들이 뭐 거의 99%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아시아 종류가 그 시장의 한 80% 정도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국내 품종으로 이제 그 국내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그 양배추, 브로콜리를 수출하면서 양배추, 브로콜리만 가져가지 말고 우리 고추, 토마토, 뭐 수박, 참외, 멜론 가져가 달라.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양파, 파 해서 그런 쪽에 처음에 이제 물레방아를 돌릴 때 그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양배추, 브로콜리로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얹어 가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인도 한 곳으로 가지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기후가 다양하게 적응이 될 수 있는 한 군데 해외를 더 연구소를 만들자 해서 이제 베트남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멜론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채소 우리가 만든 육종 품종들 거의 대부분을 이제 북한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길쭉한 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응성 시험을 하고 종자를 이제 수출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예민한 것이 지금 양파 품종을 빨리 만들어내야 일본으로 그 외화 유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일본 품종들이 8, 90% 시장을 이렇게 점유해 왔어요. 그래서 국내 품종으로 빨리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양파, 파 연구를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양파는
성적이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종자 산업이란 것은 R&D가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그 국내 분위기가 너무 R&D를 줄이고 유통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외로 뛰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R&D를 꾸준하게 해가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게 종자회사는 이렇게 문익점이가 많아야 된다. 그 말은 유전 자원을 우리 종자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는다 할지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유전 자원 좋은 걸 찾는다 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너가 발로 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유전 자원을 많이 갖다 줌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신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전자원 수집을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유전자원이 이제 상품화하는데 빨리빨리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돼 있는가. 그래서 이제 유전자원이 수집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유전자원이 수집된 것을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 교배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 일대 잡종이 나왔을 때 그러한 상품성, 수량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한 엄마 아빠를 많이 늘려서 생산이 되게 하는 이제 증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엄마 아빠를 늘려주면은 그걸로 이제 아들을 낳아주는 생산부가 있는데, 생산부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종자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겨우 뭐 3%, 그러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 농가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농가분들이 아시아 종묘 엄마 아빠를 잘 이해하고 아들을 잘 낳고 이런 업무를 하도록 이제 길들여져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5, 6년, 6, 7년 이렇게 꾸준하게 지도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농가이시지만 평생 아시아 종묘 종자를 생산해 주시는 농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200만 평 정도가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 한 14개 회사에 이제 국가에 엄마 아빠를 보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우리가 품질 테스트를 해서 정말 이게 돌연변이가 없이 순수한 아들을 잘 낳는지 또 이런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는 순도 검증 업무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품질관리센터, 이제 공장, 다른 기업으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또 그 종자의 싹이 잘 나는가, 그 다음에 그 이형주, 형질이 똑같아야 되는데 잡종이 다른 잡종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이제 그 상품을 포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영업을 하고 또 해외에 영업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그 아시아 종로는 그동안에 이 보통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특이한 또 드시지 않았던 것을 드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작물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만들고 또 홍보물이 남들보다 좀 많게 해서 이제 홍보팀을 강화시켜서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영업을 처음 창업 당시에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대부분이 그 쌈채소나 허브 쪽이어서 도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제 도시농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 우리 국민 성격들이 난폭해지고 또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 이기적이 되고 나홀로 삶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텃밭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예 치료가 되고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그런 도시와 농촌이 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내가 키워봤더니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힘이 들더라.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흠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사주고 드시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의 그런 정이, 끈끈한 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상장하고 나서 바로 그린벨트 땅 위에서 이제 유리온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품종 맞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린벨트에 유리온실을 지을 수가 없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서울 인근이어야 돼서 서하남 IC 부근에 도시농업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인들이 와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장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안정돼서 도시농업 사업부가 안정되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